인생게임에 로그인하였습니다. 오늘은 5,000원 속 지폐 인물, 이분이 대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지폐 속에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면서 우리 지폐 속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000원 지폐 인물은 율곡이, 5만원 지폐 인물 심사임당의 아드님이죠. 근데 그거 말고는 율곡이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은 조선의 대표적 천재로 레전드 같은 일화가 많이 내려옵니다. 3살에 시를 지었고 7살에 사서삼경을 떼고 13살에 진사시에 장원했다는 등의 이야기죠. 한마디로 신동이죠. 이 배경에는 어머니 심사임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사임당은 시문에 능하고 학문 소양이 깊었으며 절개가 굳은 덕을 지닌 인격자였다고 하죠. 이런 어머니가 율곡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보니까 율곡은 효자로서도 명성이 있습니다. 5살 때에 심사임당이 병으로 눕자 매일 1시간씩 사당에 들어가 기도를 올렸고, 아버지가 아플 때는 자신의 팔을 칼로 찔러 피를 아버지의 입에 넣었다고 합니다. 무식한 저로서는 이거는 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효성이 깊다 이거죠. 그것도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도 들어가기 전의 나이에 효성도 깊고 공부도 잘하고 진사시에 장원도 했던 이 나이에 저는 뭐 했는지 지금 그 13살, 지금 5살 이런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3년살이를 합니다. 이때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던 율곡은 19살 나이에 가출해서 절에 들어가는데요. 1년간 불경을 파고들고 어느 날 다시 유교 경사를 우연히 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하산하게 되는데, 이때 불교에 들어갔던 것 때문에 후에 두고두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인은 13살 이후로 29세까지 과거에 9번 급제했는데 모두 장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모든 학동들은 이 일을 구도장원공이라고 부르며 우러러 했죠. 비트가 아니라 경서를 가져노는 남자였죠. 이 일을 둘러싼 논쟁 중 10만 양병설이 있습니다. 이 10만 양병설을 이의가 했다 안 했다라는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율곡은 국방 강화를 주장합니다. 이 국방 강화는 단순히 병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랜 평화로 나태해진 조선, 그리고 피폐해진 백성을 구제하고 재정을 복구할 필요를 말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외침이라도 당하면 위험하다는 주장이었죠. 당시에는 평화가 오래된 데다가 건신들이 득세하면서 백성들은 계속 수탈당하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국가 재정은 비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외침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외침 대비는커녕 내부 권력 다툼으로 정신이 없었죠. 백성을 구제할 생각은커녕 동인과 서인으로 편을 갈라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는 위정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백날 유학 배워서 백성들을 뭐 평탄케 하라 이런 거 배우면 뭐하니? 자기 정치적 입지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인은 이 동서붕당을 중재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에겐 적이 생겼는데 특히 동인들의 공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조는 이 일을 각별히 신임했죠. 그럼 5,000원권 지폐의 인물 이의가 했던 구체적인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의하면 이제 뭐 학문적 성과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유학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별로 관심도 없고 복잡하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현실, 지금 현대와 관련, 현대에 봐도 좀 타당했던, 현대에 봤을 때 좀 선진적이었던 이의의 생각들을 한번 함께 보시죠. 일단 일종의 개혁안을 주장했는데, 사실 이의의 업적은 거의 모두 개혁안을 주장한 점에 있습니다. 일단 이의는 출신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자, 그리고 왕실 경비를 좀 억제해서 백성들의 삶을 좀 평안하게 해주자, 그 박납을 시정하자는데, 이 박납은 곡물입니다. 각 지방마다 바쳐야 되는 토산물들이 있었는데 토산물과 관련 없는 물건도 바쳐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수탈이 심해졌고, 탕가놀이들은 더더욱 이것 곡물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창제인데, 이 사창제는 뭐냐면 현대에 비유하면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 같은 겁니다. 쌀을 빌려준 뒤에 수확하는 가을 때 아주 조금의 이자를 보태서 갚게 하는 곡식 대여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방 강화입니다. 양반에게도 똑같이 군역을 부과하고 병력을 증강할 것을 주장했죠. 아니, 양반의 국가면 양반들이 국가를 지켜야 될 텐데 정작 양반들은 군역을 안 합니다. 불필요한 간직자의 수요를 줄이고 실직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풍계를 없이하여 비용을 조달해서 좀 국방을 늘리는 것을 주장을 했으나, 당연히 당시 조선의 기득권 세력인 양반들에게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반대를 넘어서서 엄청난 공세를 당하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서월 차별 폐지인데요. 이 당시 양반 중에서도 적자가 아니면 정치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쟁에서 공훈을 세우거나 군량미를 내면 서울에게도 벼슬길을 열어주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역시나 보수적인 사회인 조선에서는 반대가 심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남녀차별 반대. 어머님이 심사임당을 존경했던 이인은 여성들에게도 유교와 성리학을 가르쳐서 학문을 배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양반 기득권 세력들은 율곡을 불교의 탈을 쓴 유학자라고 비난하면서 이 모든 개혁안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동서붕당을 화해하려던 율곡으로서는 특히 동인들의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반감을 사게 됩니다. 이 외에 사설이 있다면 임진왜란 당시 그의 부인과 하녀가 죽은 율곡의 묘에서 심효살이를 했는데 왜군이 이들을 겁탈하려 하자 자결로서 항거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분들의 묘소는 파주에 있는데요. 율곡이와 같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 이가 5,000원권 지폐의 주인공인데 5,000원권 지폐의 주인공이 된 이유로는 박정희 정부 시대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개혁안을 실시해서 정권을 합리화하려는 데 이용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5,000원권 지폐에 있는 율곡이는 당시 조선으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개혁안들을 주장한 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개혁안들이 주장돼서 채택이 되었다면 조선은 또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아무튼 5,000원권 지폐에 대한 상식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